예, 최근에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이 좀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약간의 조정이니까 큰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불장 때 많이 올라갈 때 같이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주고, 특히 이더리움의 민코인이라고 또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시가총액 45위 정도 되고요. 이더리움의 원조 코인이에요.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더리움에 있는 것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우리가 하드포크라고 하죠. 하드포크로 나온 코인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으면서 이더리움의 트라우마 같은 그런 존재의 코인이면서도 여전히 잘 살아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징을 하나 보면, 우리가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대예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최대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공급량이 이더리움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정도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탄생 그리고 현재 유지, 우리가 어떻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드 is law. 굉장히 좀 강력한 이야기인데, 개발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코드가 곧 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 이더리움의 역사를 돌아가 보면 이더리움이 한번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고,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죠. 거기에 이제 다오라고 하는 이더리움에 이제 자금들을 많이 모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위에 예금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더리움 자금을 놔뒀는데, 그게 해킹을 당했어요. 초창기다 보니까 그 코드에 이제 결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킹 당했는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진영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걸 그대로 둘지, 아니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다시 이제 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하기 전 시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은 해킹 당하기 전 시점으로 롤백을 하고, 해킹 당하기 전에 블록부터 해서 이제 하드포크를 해서 나온 게 현재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다오라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사례인데, 이게 이더리움을 공격하는 다른 진영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네 그렇게 해킹 당했는데 마음대로 하드포크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요 코드 이즈 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만든 이더리움은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에서 현재 이더리움이 있고, 근데 이 두 체인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과 운영 유지 보수는 현재 이제 시총 2위에 있는 이더리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일부 이제 남아있는 개발자하고 일부는 있지만, 거의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2위에서 이제 대비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활성화는 거의 이제 안 돼 있는 상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예금, 대출 모든 플랫폼들은 다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이더리움이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하드포크에서 현재의 이더리움이 됐고, 원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거죠. 원조긴 하는데 실제 활용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진영에서는 우리가 법이다. 코드가 법인데, 코드가 결함이 있었더라도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진영은 그걸 왜 바꿨냐, 이런 이제 논리로 해서 이더리움 홈페이지에 우리가 왜 이더리움보다 우수한지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발행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발행량을 보면 이 반감기도 있고요. 반감기 기준으로 블록 리워드가 처음에 이제 5개, 4개, 3.2개, 2.56개, 2.04개, 2024년 5월 7일, 그리고 2년 주기로 요 공급량이 계속 줍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7일이었으니까 2026년 5월 7일, 그 다음에 또 2년, 이렇게 해서 토탈 계속 줄다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 발행량이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이 채굴 코인이었죠. 그래픽 카드로 POW 중심의 채굴이었는데 POS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고 그 스테이킹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운영되는 방식인데, 이 채굴 코인 들이 모아놓은 이제 마이닝 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지코인 정도 있고, 비트코인을 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포크에서 좀 바꾼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모네로라는 익명 코인이 있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전체 채굴 코인에서 한 6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 코인은 좀 생태가 조금 다릅니다. 채굴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있어요. 채굴자들. 거기서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을 하고 있고, 그 채굴에 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장비를 쓰는 거고요. 모네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로 가능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 두 가지가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코인 생태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 90일 동안 비트 대비해서 상승률에 대한 지표인데요. 여기서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 1.44% 정도 올랐고, 이거 대비 위에 있는 코인들이 그래도 이 알트코인 시즌에 좀 수혜를 받는 코인이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올라오길 기대해야 되고, 시장에서 내러티브를 조금 밀린 코인들이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시장의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16.5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주변에 있는 코인이 카르다노의 에이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이트코인, 하이프, 에이브, 요 정도 레벨에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지를 중간중간 좀 점검해 보면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주봉 기준으로 지난 이제 2024년 연말 12월에 알트코인이 잠깐 펌핑이 왔었죠. 그 타이밍에 보면 한 5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전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은 한 2만 8,000원 정도니까 굉장히 요 열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열폭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본다면 볼린저 밴드의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은 없습니다. 계속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시장이 뭐 큰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좀 좋고, 볼린저 밴드가 큰 변화가 없을 때 이왕이면 낮은 단계, 중앙선 밑에 이럴 때가 이제 조금 더 진입하기 이제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면 볼린저 밴드에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오를 타이밍, 이럴 때는 좀 기다리는 게 좋고, 이게 다시 이렇게 볼륨이 줄어듭니다. 이런 타이밍에 진입 구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주인데, 아직 직접적인 수혜까지 오진 않았고, 최근에 이 정도 조금 상승의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올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의 민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더리움 민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원래 원조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실제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죽어있는 코인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는 또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약간 펌핑이 같이 될 수 있는 민코인 정도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지지하는 층은 여전히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